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전북현대 대 울산현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북은 페트레스쿠 감독의 실질적인 첫 시즌 전력 보강에 열을 올리며 우승 후보로 꼽혔다. 라이벌인 울산보다도 낫다는 평가였고 아츰에서 포항을 제압하며 예상이 맞다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리그에 들어와 김천에 패하는 등 3경기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하며 최하위권으로 처졌다. 때문에 이번 홈 경기를 통해 라이벌을 잡으며 반등을 노려야 한다. 울산은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인천과 난타전 끝에 무승부를 기록했다. 개막 연승에 성공하며 3년 연속 우승을 향한 출발을 잘했는데 인천 상대로 승점 1점에 그쳤다. 그래도 헝가리 국대 공격수인 마틴 아담이 멀티골을 터뜨렸고 이동경이 이번 시즌에만 벌써 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새로운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다. 전북의 승리를 본다. 울산은 주민규와 마틴 아담 등 해결할 스트라이커들이 있다. 그러나 켈빈과 장시영, 루빅손 등 기대했던 윙어 포지션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았다. 한교원과 이동준, 문선민이 경기 내내 빠른 발을 앞세운 돌파로 울산 수비를 흔들 전북이 시즌 첫 승을 올릴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인천 유나이티드 대 대전 시티즌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천은 아직 리그 개막 이후 승리가 없다. 그러나 수원FC에 패하며 시작했던 이번 시즌인데 서울과 울산 등 강팀 원정에서 승점을 따내며 반격을 노리고 있다. 파검의 피니셔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을 보유한 몬테네그로 출신 공격수 무고사가 챔피언 상대로 멀티골을 터뜨렸고 조성환 감독이 기대하는 박승호의 골도 나왔다. 서서히 경기력이 올라오는 모습이다. 대전은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강원 상대로 고전했지만 새로 영입한 음나파의 골이 나오며 패하지 않았다. 그러나 승격 이후 두 번째 시즌 폭풍 영입을 한 것에 비하면 초반 성적은 아쉽다. 때문에 충분히 휴식하고 나서는 이 경기에 승점 추가가 필요하다. 음나파와 구택 등 공격수들이 적극적으로 문전에 침투할 것이고 호사가 이순민의 중원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인천의 승리를 본다. 대전은 직전 경기를 빠진 이순민이 부상 여파로 인해 100% 컨디션이 아니기에 이 경기에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명주와 은포쿠, 문지환 등이 중원에 나설 인천이 홈에서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 컨디션을 끌어올린 제르소가 상대 측면을 부술 수 있고 무고사와 천성훈이 해결할 인천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충남 아산 대 충북 청주FC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산은 경남 원정에서 터진 김종석과 정마호의 연속골로 승리하고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전력이 좋은 강팀을 원정에서 만났지만 라인을 내리지 않고 맞불을 놓았고 원하는 결과를 냈다. 교체로 들어간 주닝요와 안데르손 등의 전방 움직임도 좋았는데 기존 선수와 새로 영입한 선수 간의 합이 점점 맞아가는 모습이다. 황기욱이 중심을 잡는 수비도 안정적이다. 청주는 비록 3라운드까지지만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다. 아직은 큰 의미가 없는 3경기일 수 있지만 그래도 겨울의 준비를 확실하게 한 모습이다. 이한생과 최석현이 버티는 수비 라인은 상대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저지했고 홍원진의 중원 존재감이 대단하다. 파울리뉴는 언제든 상대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선수다. 아산의 승리를 본다. 청주의 스타트가 좋은 건 사실이지만 아산은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또 홍원진이 버티는 원정팀 중원 상대로 정마와 김종석 등 폼이 좋은 볼란치 조합이 경기에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주닝요의 위협적인 침투도 있을 아산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제주 유나이티드 대 포항 스틸러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주는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서울에 패했다. 최영준과 이탈로가 나선 중원이 상대를 경기 내내 압박하며 점유율 우위를 가져갔고 헤이스와 조나탄이 공격적으로 기회를 노렸지만 마무리가 아쉬웠다. 주장인 센터백 임채민은 그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기에 이번 라운드에 빠진다.
그래도 송주훈과 연재훈 등 공백을 메울 수비수들이 있다. 포항은 리그 선두를 달리던 광주를 제압하고 연승에 성공했다. 김기동 감독의 서울 이적과 더불어 주축 선수가 대거팀을 떠났지만 박태학 감독이 팀을 잘 정비한 초반이다. 조르지와 허용준 등 감독이 주전으로 생각한 공격수들의 골이 나오지 않은 건 아쉽지만 특유의 강력한 이선이 침투로 해결 중이다. 접전을 본다. 포항은 제카와 고영준이 팀을 떠났음에도 조르지와 백성동, 정재희 등이 좋은 시너지를 내며 기회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최영준과 이탈로가 중원에 나서 오베르단과 김종우를 강하게 압박할 제주를 쉽게 넘기 어렵다. 두 팀이 접전을 가져가며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수원FC 대 김천 상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원FC는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시즌 출발이 좋다. 개막 이후 무패를 기록했고 3경기 연속 상대를 1득점 이하로 막아냈다. 권경원의 가세가 팀의 큰 힘인데 안정적으로 수비 라인을 이끌며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고 있다. 대표팀에 가지 못했지만 리그에서 엄청난 골을 터뜨린 이승우를 비롯해 지동원과 몰레알이 나서는 공격진도 출발이 좋기에 상위 스플릿을 향한 꿈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천은 전북을 잡고 선두권 경쟁에 나섰다. 강팀 전북이 거친 공세로 나섰기에 고전한 건 사실이지만 김현욱이 울산전 멀티골에 이어 다시 골을 터뜨렸다. 여름이 되면 전역자가 생기지만 초여름까지는 확실하게 경쟁력 있는 스쿼드로 강팀을 어렵게 할 전력이다. 유강현과 김태현, 김민준 등 상대 수비를 몰아칠 공격진이 있고 원두재와 김진규의 중원도 탄탄하다. 접전을 본다. 홈팀은 헤더 능력이 빼어난 몰레아를 비롯해 이승우와 안데르손, 지동원 등이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넘어서려 할 것이다. 그러나 김진규와 김동현이 중원에서 최종 수비를 경기 내내 보호할 김천이 쉽게 틈을 주지 않을 것이다. 김천이 원정에서 귀중한 승점 1점을 가져갈 수 있다. 금일 6번째 경기 성남FC 대 김포FC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남은 리그 최하위에 처져 있다. 오프시즌 동안 시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대여급 선수를 대거 영입했기에 수원과 더불어 양강이라는 평가도 받았는데 3경기 승점 1점에 그치며 이기영 감독이 경질됐다. 그리고 이 경기는 최철우 대행체제로 나서야 한다. 후이즈와 크리스 등 초반 자존심을 구긴 외인 공격수 외에도 김정환과 이정협 등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김포는 첫 경기 대패 이후 나선 원정 경기에서 부산에 승리했다. 무리한 공격 축구보다는 실리를 노리고 수비 위주로 나서며 역습에 나섰는데 루이스가 결승골을 터뜨렸다. 주닝요의 이적으로 인해 초반 다소 주춤했던 루이스인데 브루노와 좋은 합을 보였고 장윤호가 중원을 잘 지켜냈다. 성남의 승리를 본다. 김포는 김원균과 김현훈 등이 수비 라인에 나서는데 아직은 워낙 많은 선수가 바뀐 여파가 있다. 또 홈구장 공사 문제로 인해 원정 연정을 치르는 부담도 있다. 한석종과 정원진이 중원에서 점차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이정협과 크리스가 공격에 기여를 올릴 성남의 승리를 가져가야 한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